예. 2025년 5월 30일, 음력으로는 5월 4일이고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입니다. 저는 어저께 사전투표 하러 6시 되기 전에 동사무소, 지금은 주민센터라고 말하죠, 가서 투표를 했습니다. 막내딸하고 같이 했고요. 첫째 딸은 엄마와 같이 투표하기로 했습니다. 전략적 선택인데요. 그 엄마는 이재명을 찍겠다고 말을 하면서도 조금 불안했어. 큰 딸이 엄마하고 6월 3일날 데리고 가서 잘 설득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 80년 동안에, 또 을사보호조약으로부터는 120년 동안에, 그 다음에 인조 반정 1623년으로부터는 약 400년에 걸쳐서 이 쿠데타 세력이 우리 한국 사회를 좌지우지하면서 각종 폭력을 행사해 왔던 우리의 역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 이전에 우리가 또 이 쿠데타가 일어났던 것이 그 중종 반정, 폭군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을 세운 것이 그게 중종 반정이죠. 그 앞에가 개유정난, 개유년에 일어났던 황제 세조가 자기 조카 단종을 죽이고 황제에 올랐던 사람이고요. 그 전에 제1차 왕자의 난, 제2차 왕자의 난 있는데, 무인정사라 해서 무인년에 일어났던 정도전과 이방원과의 쿠데타가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거를 모두 포함해서 조선 역사 600년 동안 백성의 나라,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라는 민유방본의 바탕을 두고 있는 우임금이 주창한 이래 백성이 단 한 번도 나라를 백성의 힘으로 한번 이렇게 뒤엎고 백성 주권 국가를 세워보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이 피를 토하듯이 영상에 남아있는 내용을 몇 번이나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까지 이제 오게 되어서 윤석열 정부까지 오게 됐는데, 우리는 윤석열만 탄핵해서 쫓아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윤석열을 탄핵하고 쫓아내게 만들었던 깨어있는 시민, 조직된 힘, 행동하는 양심 세력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왔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조선 역사 600년 동안에
깨어있는 시민, 조직된 힘, 행동하는 양심색들이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얼마나 모욕을 당하면서 오늘에 왔는가. 그것은 지금 600년 동안에 그들이 즉 민본의 나라, 즉 백성이 나라의 주인인 입장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걸어왔다는 것을 드디어 2025년 6월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후보가 되어 내란 세력을 몰아내고 드디어 국민 주권 국가를 이루는 600년 만의 대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생을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환원당 김경필의 후손으로서 적어도 김씨의 서흥김가의 중시조는 환원당 김경필이 중시조라고 하니까 저는 적어도 말시조는 한번 되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남들이 돈 벌고 남들이 출세하기 바쁠 때 나의 개인의 역량과 능력이 부족함을 일찍이 알고 틈틈이 공부하기를 좋아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틈틈이 적고 해왔던 한국문명 학술원 1권, 2권, 3권, 4권, 5권. 자,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제가 써놓았던 요 내용들을 오늘 아침에 지금 이제 일어나서 제가 강의를 한번 해볼까 해서 내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태고사를 세발견은 하고 한국사를 복원하여 한국의 민주주의를 견인해서 세계민주주의 내다판다. 이게 제가 공부하는 모토인데요. 특히 현대사 오늘 마지막 강의 20번째가 되어서 먼저 우리가 현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되는 책들을 또 잠깐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우 강수환 박사님의 조승구 실담우 주석사전, 공우 강수환 박사님의 조승구 실담우 주석사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소남자 김재섭 선생님의 근문창세기 문자, 자, 그 다음에 박인수 선생님과 소남자 선생님께서 함께 공동 집필하신 청등기 근문 고조선 완전학습, 고조선 문자 완전학습이라 해가지고 문자로 나타난 하나님이,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독일에서 스페인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우리 고우스 선생님의 종합실담학 개론, 실담 성취, 이 종합실담학 개론과 더불어서 몇 권의 책을 쓰셨는데요. 이 고우스 선생님은 한중일을 일컬어서 세계 최고의 학자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이 국보급에 들어가는 학자 반열에 올라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특히 우리 한용구 선생님이 쓰신 현대사 부분의 대한민국사 1, 2, 3, 4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와 책임. 자, 그 다음에 이승만과 박정희를 알려면은 이승만의 보도여명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고 해방 이후에 이 서북청년단 제주 4.3 사태 5.18까지 우리가 일어나는 과정을 이해해야 되고요. 또 박정희를 이해하려면은 이 베트남 전쟁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베트남 전쟁을 왜 박정희는 65년에부터 약 71년에까지 무려 전 세계의 어떤 나라도 베트남전에 파병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만 유일하게 도합 35만 명 군 병력이 베트남에 파병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1968년도에 5년도에 국민교육 헌장 주민등록증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각종 국민학교에 이승복이 동상을 세운다든지 1968년 1월 12일 우리가 청와대 김신조의 기습 사건,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그 당시에 베트남과 미국과의 전쟁 속에서 호치민과 김일성과의 대화와 그 당시에 일어났던 우리 현대사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알아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강의로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30일 금요일날 학문산책 277번째 현대사 강의 20번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이고요. 조선 600년 만에 처음으로 이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라는 민유방본의 바탕을 두고 있는 서경에서 나오는 민본의 나라에 처음으로 깨어있는 시민과 조직된 힘, 행동하는 양심 세력이 투쟁해서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국민 주권 정부를 달성하는 오늘 사전투표 마지막 날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또 더불어서 꼭 우리가 오늘날의 윤석열 사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시작과 함께 박근혜 탄핵과 더불어서 촛불혁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박근혜 탄핵에 촛불혁명에 그렇게 맞는 국민들의 열화와 투쟁에도 불구하고 왜 문재인은 이낙연과 손잡고 한국 사회를 전혀 변화하고 계획하지 않았는가? 그 정체는 무엇이며 문재인의 무능력은 어디서 왔는가? 왜 우리는 문재인에게 속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심도 있게 연구하지 않으면 우리 현대사를 바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현대사에 있어서 우리가 민주당의 전신들을 이렇게 보면 1987년 바로 6.25
선언이 일어나기 전에 바로 대한민국의 5공화국이 시작이 될 무렵에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는데, 그때 양김의 분열로 인해서 그 양김의 분열의 책임은 바로 김대중에게 있고요. 그 김대중이가 야권 단일화에 끝까지 거부하면서 김영삼이가 민자당이라는 그 당시에 민정당과 손잡고 또 자민련과 손잡고 자유민주당 김종필이 당이죠. 자민련과 손잡고 해가지고 민자당을 만들었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늘날의 PK 부산, 경남, 울산을 바로 쿠데타 세력,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남이라는 이름으로 쿠데타 세력의 아가리에 넣어줌으로 인해서 지난 30년 넘게 불경이 분마 항쟁의 진원지이고 한국 민주주의의 원천인 불경이 떨어져 나감으로 인해서 오늘까지 30년 동안에 한국 민주주의가 뒤늦어지게 된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고, 그러는 틈 사이에 국민의힘, 새누리당, 한나라당이 헤쳐먹었고, 더불어서 민주당의 전라도 토 세력들이 권력을 잡아서 호호식 했던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낙연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한국에 깨어있는 시민, 조직된 힘, 행동하는 양심의 국민 주권 국가로서의 주인, 그 다음에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라는 민본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는 이 백성들의 꿈과 희망과 열망을 짓밟았던 대사건, 그 대사건에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이 문재인과 이낙연이가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재명을 세워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국민 주권 정부를 만들어서 지난 600년의 그런 한을 우리가 이루어보자, 그런 열망을 가지고 저 역시 공부를 해왔습니다. 자, 오늘 국민 주권 정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고, 두 번째는 진짜 대한민국인데요. 이 진짜 대한민국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매우 잘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한국 사회가 가짜 양반과 진짜 양반이 지금 현재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짜 양반이 가짜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과 같은 말인데, 바로 이러한 우리 사회가 되다가 보니까 우리 사회는 바로 경쟁이 야만을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능력주의가 폭군을 불러일으키는 시대를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를 영국과 미국이 중심이 되는 제1차 대전, 제2차 대전 전성국으로서 폭력을 행사하는 정치 제도에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 사회를 맨 꼭대기에서부터 피라미드 형태로 우리 사회를 설계하면서 우리 사회를 서계차경에 맞추어서 경쟁해 오고 능력주의를 우리가 숭상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서계차격은 우리 사회를 서열화시키고 경쟁화시키고 차별화시키고 그 다음에 경쟁화시키는 서계차격, 경쟁화시키는 사회로 만들었기 때문에 서울대를 비롯해서 각종 우리 사회의 전문대까지 대학을 서열화시키고, 또 대학은 바로 능력을 또 차별화시켰던 것입니다. 각종 고시 제도를 두어서 특혜를 주고 판사, 검사, 변호사가 우리 지금 현재 국회의원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국회의원으로 포진되고 있는 이상은 우리 한국 사회는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많은 계획을 하리라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재명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이가 살아왔던 지난 이재명이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재명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재인에게 믿었다가 이낙연에게 믿었다가 단 한 번도 우리 사회를 개혁하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한 것을 검증받지 못한 그 연놈들에게 우리가 지난 8년 동안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김건희, 한덕수를 물론이고 바로 문재인과 이낙연을 더 제가 나쁘게 생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 민주시민들은 우리가 이거를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600년 역사는 바로 무인정사 개유정면, 중종반정, 인조반정을 거쳐서 서인계의 노련의 정권을 잡아서 그 서인계의 노련의 마지막 당수가 이완용이고 일본에게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일본에게 자기를 받았던 76명이 공훈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45년 해방과 더불어서 분단 이데올로기로서 미군정이 들어오고 박정희가 쿠데타를 하고 베트남 파병하고 전두환 노태우가 11.2 군사 쿠데타를 하고 문재인 이낙연의 촛불혁명을 배신하고 윤석열의 검찰 쿠데타를 합법적으로 완성하는 이 시기까지 오늘날 21대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 우리는 이러한 지는 우리 현대사회에 대해서 냉철하게 한번 바라다 봐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사를 고쳐나갈 바로 내용이 정경사교국이라 해서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정치개혁, 경제개혁, 사법개혁, 교육개혁, 국토개혁을 우리가 해야 되고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사회를 탈중앙화해서 중앙이 근본적으로 없는 것을 말합니다. 중앙에서 자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 자체가 없는 우리가 탈중앙화를 해서 연방제 분권화로서 우리가 통일을 해가야 된다. 연방제 분권화 통일이라는 것은 바로 전라공화국, 영남공화국, 충청공화국, 경기공화국, 서울공화국, 강원공화국, 제주공화국, 북한공화국, 이렇게 공화국이 따로 우리가 연방제 분권화 형태로서 독일식, 스위스식 분권화로 가야 된다. 수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한국 사회는 조선이 망하고 난 이후에는 큰 5그룹이 있는데 그것이 친중 공산주의 학파, 친중 세국주의 학파, 친서 공산주의 학파, 친미 사대주의 학파, 친일 개학파, 지금 현재 자주민족주의 학파,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친서 공산주의 학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이동희가 되겠고요. 친중 세구학파 이항로, 친미 사대주의 이승만, 친일 개학파 김옥균이, 자주민족주의 학파 신채우. 자, 이제는 자주민족주의 학파의 바탕을 두고 우리의 역사관을 전개해 나가야 된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 우리가 불교에서 이런 말이 있죠. 천상천하 유화 독존이라는 말이 있다시피 우리
현대의 주권 국가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독립된 완전한 자율적 주체로서 우리 개개인이 모두 다 분권화되고 개개인이 모두 다 민주화 시민에 부합하는 진짜 깨시민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는 역사관이 자주민족주의 학파의 바탕을 두었어 신채호, 박은식, 예, 이런 철학과 사상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 사회를 보다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독일 스위스식 교육제도와 정치 시스템을 우리가 수입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 독일 스위스식 교육제도 도입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칼 야스퍼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독일 스위스식 교육제도의 가장 핵심이 바로 대학 입시제도의 폐지, 대학 등록금 폐지, 대학별 서열화 폐지. 예. 그래서 경쟁이 야만을 부르고 능력이 폭군을 만든다. 이런 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경쟁이 야만을 부르고 능력주의가 폭군을 만든다. 예. 우리가 이 말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7번째. 자, 그러면 이 기존 정치 질서의 다변화를 시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 한국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지금 현재 현대사, 요 현대사를 떠받치고 있는 현대사가 요거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본주의죠. 일단 두 번째 민주주의죠. 세 번째 우리 한미동맹, 네 번째 기독교 국가죠. 예, 자본주의, 민주주의, 한미동맹, 기독교 국가를 자본주의를 사민주의로 바꾸고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로, 질서민주주의로, 민주주의를 질서자유주의, 저자유주의. 자, 그 다음에 한미동맹을 다자동맹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기독교 국가를 네오샤먼 국가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예, 방향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짜 대한민국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 것인가? 진짜 대한민국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걸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416페이지에 이렇게 적어냈던 내용인데요. 한번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자, 그래서 첫 번째 accountability, 성과 책임으로 우린 대한민국을 새로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니셔티브, 주도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리더십을 발휘해서 을과 혼을 만들고, 네 번째 먹사니즘, 자사니즘으로서 정직 성실해야 되겠고, 다섯 번째 현타가 온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현실을 자각해야 되겠고, 여섯 번째 조선민중을 보라, 뭐 이런 책들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자본주의, 민주주의, 한미동맹, 기독교 국가가 우리 한국 사회의 근간을 지르고 있는 현대인데, 이거를 사민주의, 민주주의, 다자동맹, 네오샤먼으로 바꾸고, 샤먼 제국의 부활은 나는 이 황금의 학술에서는 뉴샤먼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뉴샤먼 시대는 뭐냐? 첫째, 보사사상, 대동사회, 홍익인간, 제세의와 사회복지. 자, 그래서 인간의 주체적 의사결정으로서 실존주의를 완성하고,
역사적 결단 가치 결정으로서 막시즘을 연구해서 공시성과 역사성을 우리가 확보해서 이성주의, 합리주의, 계몽주의, 인간주의를 깊이 철학적으로 연구해서 서구 구조주의와 서구 모더니즘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가 미개 사이의 혼인관계라든지 미개 사이의 신화라든지 원시 사회를 비하하는 거라든지 무의식 세계의 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적 목적보다는 사회적 구조가 결정한다는 이 구조주의와 그 다음에 후기 구조주의 모더니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이게 바로 네오 샤먼 시대다.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천율일편적인 우리가 기독교 국가에 가지고 있는 모순점을 우리가 네오 샤먼주의로서 다양화하고 네오 샤먼 시대에 발맞춰서 우리가 해체주의라든지 구조주의, 복합성이 증가하는 우리 사회의 현대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극복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해체주의, 구조주의, 복합성 증가에 따른 부분을 우리가 연구했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 주체가 아니라 타자의 언어가 중요하다고 했던 락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식주체의 가능, 현실계, 상상계, 상징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우리가 락강의 철학과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해서 서구 철학자라 말하고 있는 구조주의 모더니즘 뿐만 아니라 서구 이성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는 계몽주의, 칸트 철학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자 명자의 우리가 공리주의 공감하는 우리가 역사 이런 걸 함께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러한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포스트 구조주의는 바로 이 납득주의와 공감주의인데요. 반인간주의, 반서구주의, 이 반서구주의라는 것은 공명사상을 우리가 인식론으로 받아들이자는 뜻입니다. 반이성주의, 즉 다시 말하면 무당주의, 샤머니즘, 비합리성, 문화상대주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그동안의 현대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인 광인의 시대요, 족쇄의 시대요, 폭력의 시대요, 정신병의 시대요, 규제와 포획되어 있던 우리 현대사의 모순점을 우리가 극복해 가자. 그런 측면에서 이 환구문명 학술원에서 그동안 연구했던 우리의 현대사의 철학사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으로써 모더니즘으로 나아가서 자유와 평화, 행복, 개인, 자유를 개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고 포스트 모더니즘으로서 대화하고 협력하고 협동하고 토론하면서 연대하고 화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 뉴 샤먼 시대를 맞이해서 과학과 예측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서 파시즘이 가지고 있는 독재,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경쟁이 야만을 부르고 능력주의가 폭군을 만든다는 이 파시즘 독재를 우리가 극복해 가야 된다. 자,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통령 카르텔, 사법 카르텔, 관료 카르텔, 교육 카르텔, 군부 카르텔, 경찰 카르텔, 입법 카르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해서 제7공화국으로서 우리가 국민주권주의 이재명 정부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국민주권정부를 만들어 가야 된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헌법을 개정해서
이제 690에서 7공학으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9번째 민주주의와 구조 시스템에 대해서 3원 철학과 서구 계몽주의 393페이지에 과거에 제가 이야기했던 아까 락강 이야기는 잠깐 했는데요. 요거 이제 서구 철학사조에 대해서 제가 공부했던 내용들인데, 오늘은 이러한 현대사에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을 한번 복습하는 입장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적어 놓았던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현대사를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서구 유럽에서 공부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수입을 해서 먼저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민주화는 구조와 시스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샤먼 철학과 서구 계몽주의 기원으로서 공자 철학과 서구 계몽주의 기원에 바탕을 두어서 20세기에 가지고 있는 철학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20세기의 철학은 현대 철학과 현대 사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현대 철학에는 삼의 철학, 베그로성 친멜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현상학으로서 에드문드 후설, 하이데거, 사르트르, 뽕띠가 있고요. 프라그마티즘으로서 제임스 두이가 있고, 언어학으로서 소시러, 영미계의 분리실정주의가 있고, 버트랜드 러셀, 비트겐슈타인 이런 현대 철학이 있다는 것이죠. 아까 삼의 철학, 현상학 철학, 프라그마티즘, 그 다음에 언어학 철학, 영미계 철학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현대 사상은 구조주, 아까 포스트 구조주라고 했죠. 자, 구조주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누구냐? 아까 락강이 있었는데 그 시초는 레비스트로스라는 사람이고요. 구조주의 시작은 레비스트로스, 락강, 바르트, 바타이유, 포스트 구조주의 대표적인 사람이 미셸 푸코, 들레저, 데리다, 레비나 이런 사람들 있죠. 예, 주옥 같은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해야 되겠고, 자, 그러면 이 막스주의와 실존주의를 우리가 현대 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데, 요 핵심이 바로 인간의 주체적 의사결정권, 실존주의, 인간의 주체적 의사결정, 이성주의 바탕으로 있는 실존주의, 공시성, 역사적 결단의 가치 결정으로서 역사성, 여기 공시성과 역사성이란 말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 막시즘과 실존주의의 현대 철학을 구조주의로 넘어가는데, 무의식의 구조, 미개사의 혼인관계라든 신화들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역사의 목적보다는 사회적 구조가 결정한다는 해체주의로 나아가게 되고요. 구조주의에서도 발전돼 가지고 이 포스트 구조주의는 반인간주의, 반서구주의, 반이성주의, 반합리성, 문화상대주의. 자, 그래서 우리 사회를 광인의 시대, 족쇄의 시대, 폭력의 시대, 정신병의 시대, 구제가 포획으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반인간주의, 반서구주의, 반이성주의, 비합리성, 문화상대주의. 자, 이런 우리가 공부를 우리가 해야 우리가 한국문명학술원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공부해야만이 우리가 선도적으로 우리가 동북아의 엘리트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막시즘과 실존주의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데, 이들이 중요한 것은 인간의 주체적 의사적 결단, 실존과 역사적 결단, 가치 결정, 역사를 중시된다고 사르트르가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구조주의 철학의
이런 의문을 품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의식의 구조이고 주체가 아니라 타자의 언어로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아까 락강 이야기를 했죠. 의식의 주체가 가능하고 현실계 상상계로서 나아가야 된다. 이런 내용을 여기에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현대사 마지막 부분이니까 제가 마지막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표되는 철학자가 바로 레비스트로스, 락강, 바르트, 아까 알티셰르들이고, 특히 레비스트로스는 사회는 인간의 의지적 결단보다는 무의식적 구조에 의하여 구성된다고 보았고요. 두 번째는 역사의 목적보다는 사회적 구조가 결정된다는 요 핵심이 바로 우리가 구조주의와 포스트 구조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는 인간의 의지적 결단보다는 무의식적 구조에 의해서 결정되고 역사의 목적보다는 사회적 구조가 결정된다는 아주 우리가 기존에 있는 철학과 사상에서 나아가서 이것을 저는 뉴 샤먼주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거의 유교주의, 불교주의, 그 다음에 기독교주의, 해교주의 이런 천편일률적인 우리가 율법적인 종교에서 벗어나 가지고 사회는 인간의 의지적 결단보다는 무의식적 구조에 결정하고 역사의 목적보다는 사회적 구조가 결정한다는 이 바탕을 이해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를 구조와 시스템으로 정비해 나가야 된다. 자, 그래서 구조와 시스템의 정비를 우리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데, 이 구조와 시스템의 정비에 가장 적요하게 공부가 되어 있는 사람이 최동석 인사조직 소장님이시고 최동석 박사님이시다 이거죠. 그래서 구조와 시스템의 정비를 통해서 인간의 주체로서의 인간의 개념을 해체되어야 한다. 자, 그래서 이 해체주의는 무당주의와 관계되고 합법과 법률을 지배하게 되는 이 법치주의를 해서 여기서 해체가 바로 샤먼 제국의 부활이라고 보고, 샤먼 사상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뉴 샤먼 시대라 말하는데, 이거를 본생이라 말하고 본생 사상이고 보리살타 보살 사상이란 말하고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보살 사상, 대동사회, 홍익인간, 제세의와 복지사회가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 그래서 이 보살 사상은 바로 우리의 본생 사상이고, 이 본생 사상은 우리 태초에 태고 사회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우리의 이념이라는 것입니다. 즉 태고사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말이면 언어적 이성보다는 감각적 시각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이것이 무의식의 세계이고 무당주의고, 이 무당주의는 바로 구조주의고 모더니즘과 같단 말인데, 우리가 10만 년에서 7만 년 사이에 이 시각적 언어를 언어적 사고로 이제 바꿨던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시각적 언어를 언어적 언어로 바꾼 시기를 말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언어하고서 소시르 같은 이런 철학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나의 주체가 아니라 타자의 언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락강. 그래서 나의 주체가 아니라 타자의 자연이 요구되는 시대에 도달했고, 나의 의사적 결정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 시스템이 요구된다. 그래서 윤석열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시민의 의사결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국민주권 국가로서 윤석열을 내쫓고 우리는 민주화를 이루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납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감정과 공감의 해석학, 요거는 황태현 박사님이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의사소통 행위 이론, 공성의 구조 변동, 이런 내용이 필요하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를 궁극적으로 우리가 세계 착용에서 벗어나서 협력하고 연대하고 보완하는 구조와 시스템을 정비하여 이것이 민주화다 이거죠. 이것이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이 부분을 일단 정비를 하고요. 자, 마지막 10번째가 이제 남았는데요. 우리가 고전을 자유자재로 읽고 능수능력을 해석한다. 신농은 염제이며 농사의 왕이다. 흉노가 중국이고 한이 속국이며 제국이다. 경사는 경기 지키는 말한다. 요거를 407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예, 오늘은 요 내용도 간단하게 제가 흉노가 중국이고 우리가 유방의 한 나라 속국이다 이거죠. 제후국이다. 그래서 흉노가 중국 경사이고 우리가 유방의 한 나라가 속국이다, 제후국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소보서에 구두시가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구이시라고 말하고, 이 구두시를 우리가 구이족이라고 말하는데 코카사스 산맥에 처음으로 도읍을 정하여 구대염 왕조를 만들어서 구이시가 구두시가 되는데 이들이 바로 신농원 염제이며 농사의 왕이다. 예, 이 말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코카서스 산맥의 상류에서 시작돼 가지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류로 황제 헌으로 이어지고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 하루로 이어지는데 이 우리가 우르 지역의 치우천왕과 관계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염제 신농시 그 다음 황제 헌은 염제 신농시 염제 신농 그 다음 황제 헌은 치우천왕. 이 사람들이 우리 그 고대사의 핵심 코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환국천재라고 하는데, 우리가 적재, 염제, 뭐 복해 이런 사람들이고, 또 우리가 진주 소시의 부수부의 동근 구보서에 나오는 적재의 후손은 바로 풍시, 강시, 희시, 기시, 소시가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한은 후, 수, 선어, 우, 위, 하, 우시 후에 선우를 받은 순임금의 하우시다. 순임금의 하우시다. 이런 말이 있고요. 소남자 김재수 선생님께서는 순임금이 우리 나라 한자, 우리가 마한진항할 때 한을 세운 사람이다. 소남자 선생님께서는 2023년 2월 23일 날 돌아가셨고요. 공우 강산바 박사님은 그 전해에 2022년 12월 28일 날 돌아갔습니다. 제가 그때 문상을 갔었고요. 자, 그래서 요 임금이 죽고 순임금이 선유가 되었다. 자, 순임금 때 한을 세우고 나라 한 마한 진한 변환을 세우고 우임금 때 대동사회를 만들었고 민유방권의 바탕을 둬서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라는 내용을 지금까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대사를 공부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한 사만은 순임금부터 시작된다. 이때를 우리는 샤먼의 제국, 문명, 문화, 제도, 사상을 가지고 있는 샤먼의 시대다. 샤먼은 광명, 지혜와 관계가 있고요. 자, 그래서 대한과 민유 방언의 바탕을 놓은 백성의 나라는 나라의 근본이다. 대동사에 순임금과 우임금이 주창하였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우리 앞으로 21세기 자 21세기 뉴 샤먼 시대가 해야 할 일. 예, 여기 바로 3D 시대인데요. DNA, 디지털 디비니티. 여기 영성입니다. 영성, 영혼. 그러면 영혼은 무엇인가? 예, 10년이 아름다운 사람을 우리가 영성, 영혼이라 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 인공지능, AI, 바이오, DNA, 크립토 세상, 블록체인, 제4차 산업, 이렇게 우리 앞으로 한국 사회가 가야 될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난 윤석열 친위 쿠데타 2024년 12월 3일 이후에 몇 개월 동안 매우 시대에 빠지고 허탈하면서 탄핵과 더불어서 매우 이빨이 내려앉는 지경까지 오면서 고통스러웠는데 드디어 오늘 사전투표 이틀 날일째이고 앞으로 한 5가 정도 지나면 6월 3일 날 본선거가 있게 되는데요. 그동안에 깨어있는 시민, 조직된 힘, 행동하는 양심 세력으로서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라는 민본주의의 바탕을 두어서 대동사회를 이루고 우리의 고전을 자유자재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써 공부하면서 살아가는 깨시문으로서 행동하는 양심으로서 조직된 힘을 바탕으로 우리 한국사를 변화해보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오늘은 그동안에 환구문명학술원의 현대사를 처음에는 5번, 10번, 15번, 오늘 20번까지 제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세수만 하고 제가 아침에는 7시쯤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겸공 방송을 듣는데 그 시간 안에 오늘 제가 강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